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점프 투 더 스프링 부트 3 그 책에 대한 제가 그 홍보 좀 요청을 받았는데 책 내용이 워낙 좋아서 내친 김에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해서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저자분께서 허락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호흡을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의 링크는 본문 또는 여기에 될 텐데, 그 구매 링크뿐만 아니라 그 위키독스에 이 내용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키독스 링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키독스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해주신 우리 박응용 선생님, 저자님, 감사하고요. 저도 좀 참고를 하고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프 투 더 스프링 부트는 SBB, 스프링 부트 보드라는 이름의 게시판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고, 스프링 부트 입문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웹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결국 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CRUD죠. CRUD 차원의, 게시판.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충실하게 배울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따라가서 이 웹사이트를 보니까, 웹사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후반부 보니까 배포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인프라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천천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런 거는 퀵하게 좀 넘어갈게요. 자바를 다루고 싶다면 이 책을, 그런 거네요. 전체를 한번 보자라는 차원이고요. 블라블라 감사의 말은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분은 요 위키독스도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참조해 보시고요. 점프 투 더 자바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죠. 이것을 공개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좀 다뤄볼게요.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자바에 대한 기초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점프 투 자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HTML 기초 좀 있으면 좋다. 테이블, div, form 이런 거 아시나요? 자, 테이블 그릴 때 HTML에서 문법이죠. 그거고 요거 구역 선언하는 거고 폼 태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CSS 스타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본 적이 있다면 오케이. 자바스크립트 폼에 대한 지식. 폼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죠. get이나 포스트 방식의 차이점.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런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SQL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넣는다. 이런 개념 아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사전 지식이네요. 뭐 사전 지식 좀 부족하더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은 필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는 3.0을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자, 2점대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 부록을 참조하다. 요거를 좀 참고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3.0 기준으로 할게요. 자, 자바 버전은 17 버전. 17 버전을 여기 다운로드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자바 설치하기. 여기를 천천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시판 하나 만드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3.0.0 버전은 자바 17 이상에서만 동작한다. 그렇다고 하네요. 부트스트랩 버전은 5.2.3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참조해 보시고. 자, 요걸 따라가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따라가다 막히는 부분은 여기 URL에서 소스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스까지 다 있는 거죠. 자, 의지만 있으면, 자, 소스 다 제공되고, 책의 내용이 거의 여기에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니,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자, 1점, 그러니까 여기를 접속을 해서 소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 요거 선택, 챕터 1-5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코드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소스를 직접 타이핑하는 것도 추천이죠. 자, 붙여넣기로도 공부가 제대로 그쵸. 이게 소스를 카피해서 붙여넣으면 좀 실습이 되긴 돼도 공부가 그래도 타이핑이라도 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직접 타이핑 추천입니다. 자, 스프링부트 개발 준비 벌써 축하합니다. 자, 시작이 반이니까 반절 왔습니다. 자,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자, 시작을 하셨죠. 스프링 툴 스튜트 에디터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스프링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STS는 요게 이클립스 버전이 스프링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에디션 된 거로 알고 있고 요걸 깔아가지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스프링부트 개발 시작 전에 무엇을 설치해야 될까? 근데 자바와 STS 여기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바 설치하고 STS 설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돼요. STS에서 주로 이제 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타이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자바는 자바 언어가 동작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바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 해봅니다. 전체를 표시하지 않고 실습하는 부분만 표시를 합니다. 자, STS 설치, 자바 설치를 해서 개발 환경을 준비를 해보시죠.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리고 스프링부트 서버를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스프링부트는 기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톰캣 서버를 내장하고 여러 편의 기능을 추가하여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백엔드 개발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프링부트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은 기존에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만들었지만 워낙 편리하니까 자, 스프링부트를 많이 이용한다. 스프링부트가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스프링부트는 웹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웹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스프링부트는 튼튼한 웹 프레임워크이다. 여러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 와스가 따로 필요 없다. 왜냐면 탐캣을 내장하고 있어요. 탐캣이라는 게 와스 서버인데 임베디드 탐캣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로 개발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바로 웹까지 구동이 되는 거죠. 그 와스까지 구동이 돼서 자, 설정이 쉽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답니다. 자, 웹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웹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이고 웹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프레임워크는 어떤 틀이잖아요. 틀인데 웹을 쉽게 만들어주는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보니까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이제 쉽게 웹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쿠키 처리, 뭐 로그인, 로그아웃, 권한 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웹 프레임워크에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저 웹 프레임워크에 있는 기능을 익혀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해 웹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스타터 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부트이다. 자,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데 자, 요거 헬로 월드 찍는 거예요. 자, 요거 클래스 하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컨트롤러가 있고 자, 헬로 컨트롤러가 이후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얘가 입력 그 진입점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컨트롤러. 자, 얘가 이렇게 진입점 웹
서버, 웹 와스가 있고, 이게 서버가 있다고 하면은, 서버를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호출을 하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치고, 자, 이게 웹 서버라고 하고, 웹이라고 했을 때, 웹 프로그램은 여기에 떠 있는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진입점을 제공하는 게 컨트롤러여서 갭 매핑을 하면, 이게 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약속이에요. 요런 약속들. 그래서 슬러시만 있을 때는 이게 URL을 갖는다고 했을 때 URL은 HTTP 이후에 여기가 URL이죠. URL에 마지막에 슬러시라는 걸로 여기가 매핑이 되는 거고 슬러시를 딱 쳤을 때 URL 슬러시를 치면 return hello world를 리턴해라. 아마 치면은 헬로 월드가 찍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간단한 이게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지만 프로그램이긴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간단한 프로그램을 리턴해 준다 해서 요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 그죠? 빨리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시 하나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순간 다 알아야 될까라고 하면은 조금 천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는 의미죠. 간단하다. 자, 스프링부트는 튼튼한 웹 프레임워크이다. 여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안 기능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보안 기능. 그래서 SQL 인젝션, SQL에 이제 어떤 SQL문을 약점을 파고 들어서 그리고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래서 뭔가 폼문 같은 데다가 뭔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스크립트를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CSRF 공격도 있고 클릭 제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공격들이죠. 공격들을 기본적으로 막아준다 라는 거예요. 자, 스프링 부트가 프레임워크 차원으로 막아주니까 이걸 쓰게 되면은 좀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SQL을 주입하여 공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SQL문을 어떤 변조를 하는 거죠. SQL문을 변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들. XSS 여기 있죠. 클러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 요건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해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CSRF 위조된 요청을 보내는 공격 방법. 클릭 제킹은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공격 방법. 이러한 공격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프레임워크 차원으로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부트는 2012년에 등장했대요. 꽤 오래됐네요. 10년 이상 그리고 베테랑 웹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 로그인 기능을 원하는지 페이징 기능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스프링부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개발을 할 때 스프링부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자,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마라. 바퀴는 잘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스프링부트는 와스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했죠. 자, 와스는 탐캣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웹이라고 하는 웹은 그거죠.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웹이라는 환경이고 자, 웹이라는 환경이고 그러면 웹과 와스 항상 고전적인 질문이죠. 웹과 와스 차이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웹 기존은 정적인 이미지나 텍스트 기반의 어떤 웹사이트들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 웹들의 어플리케이션 속성 동작되는 것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연동되는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 자, 이 와스는 대표적인 것이 탐캣, 제이보스, 웹스피어, 웹로직, 제우스 등이 있어요. 자, 와스는 다 그런데 자, 탐캣 같은 것이 탐캣이 실제로 이 스프링부트는 구동이 될 때 임베디드하게 그러니까 포함되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탐캣을 띄워놓고 여기에 소스를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 스프링부트로 만든 소스 자체를 실행하면 이 와스까지 포함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웹은 아파치 같은 게 웹이에요. 이미지하고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여전히도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가 주고받으려면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의 한계를 벗어나서 DB와 접속이 돼야죠. 자, 웹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와스가 필요한 건데, 자, 웹 서버에는 이미지 텍스트들을 올려가지고 뭐 아파치 같은 것들을 띄워서 할 수도 있고, 자, 와스를 띄워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차이 중에서 지금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탐캣을 내장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는 설정이 쉽다. 스프링을 해보신 분들은 스프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스프링 부트는 상당히 쉽습니다. 디펜던시 관리만 잘 하시면 쉽고요. 스프링 부트는 재밌다. 자, 믿겨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재밌다라고 하시는데 약간 과장된 느낌 살짝 있네요. 자, 게임이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바 설치를 한다는 건 JDK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자바라는 것도 이거에서 살짝 더 부연하면 JVM이라는 게 있고, 뭐 자바가 있고, 자, JDK가 있다. 그리고 JRE도 있어요. JRE. 이런 것들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는 언어 자체죠. 자바라는 언어고 JRE는 Runtime Environment예요. 그러니까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것 중에 VM은 Virtual Machine, 자바 Virtual Machine. 자바가 띄워지는 방식인데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띄워집니다. 그리고 JDK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디벨롭먼트 킷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 JDK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런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환경이다. 자바가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냥 OS만 설치되어 있으면 자바가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면 런타임, 버추얼 머신 등이 있어야 이 자바로 만든 클래스들이 동작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JDK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오라클이 JDK를 품고 있죠. 그래서 자바 JDK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맥에서는 맥 선택해서 17 버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이나 윈도우에서 17 버전. 자,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요렇게. 자, C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 JDK, 요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뭐, 설치하는 거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설치까지 됐으면, 자바 마이너스 버전 하면은, 자바 버전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스 창 cmd 열어가지고 자바 마이너스 버전 하면은 자바 버전이 나오죠. 자, 이 대소문자 구분 하나 봐요. 자, 자바 버전 17.09, 17.02 요 정도는 넘어가시죠. 자, 17 버전이면 될 것 같아요. 17 버전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왕이면 17.02로 맞추셔서 해보시면 딱 맞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준비하기예요. 자, 실습 영상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을 준비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바 설치는 완료됐고, 자, STS 스프링 툴스 2를 설치해야 한다. 자, 문서 파일을 작성해주는 도구. 자, HWP,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도구다라는 건데, 워드와 HWP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속성은 에디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유사하고, IDE라는 거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인데,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에디터,
이 타이핑 칠 수 있는 공간, 요 에디터가 있고, 얘네들이 빌드라는 걸 해줄 수 있는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빌드. 빌드는 뭐냐? 컴파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컴파일은 이거죠. 고급 언어, 우리가 자바 같은 걸 고급 언어라고 하고 C 언어 같은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개발자가 타이핑을 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맞는 것들을 쭉 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짜잖아요. 이것이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기계어로 바뀝니다. 자, 기계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목적 코드라고도 하고, 자, 요게 이제 바뀌면 오브젝트 코드 뭐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가 기계어로 바뀌는데, 결국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로 바뀌는 과정, 컴파일을 한다고 해요. 자바는 이제 클래스 파일 같은 걸로 바뀌죠. 자,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야 결국은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클래스 파일로 바꾸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컴파일을 자, 하나의 파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가 모아져서 묶어져서 하나의 jar 파일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빌드라고 해요. 자, 하나의 파일을 이제 목적 파일로 바꾸는 거 컴파일,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들이 묶여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는 과정, 빌드인데, 이러한 빌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ID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고 나서 빌드 또는 런까지 해주는 도구. 자, 그죠? 스프링 부트 IDE 통합 환경으로는 인텔리제이도 많이 써요. 인텔리제이 양대 산맥이죠. 이렇게 STS 이렇게 그 스프링 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클립스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인텔리제이는 좀 달라요. 근데 두 개 다 통합 환경이고 얼마든지 스프링 부트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STS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설치하기 있고 실행하기 있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STS 설치 파일,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설치 파일이 있어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기반이니까 전 윈도우 거 하나 다운 받을게요. 지금 4.21.0이 현재 최신 버전인 것 같네요. 4버전 정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때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지정하시면 되고, 주로 소스들이 여기에 계속 작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기 원하는 디렉토리 선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 기준으로 보니까 유저스의 사용자 명으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STS가 실행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설치하고 한번 띄워봅니다. 설치하고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떴네요. 자, 이렇게 뜨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띄우는 거니까 자,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하기 해보겠습니다. STS 좌측에 표시된 Create New Spring Starter Project를 눌러서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뜨고요. SBB 이왕이면 그냥 똑같이 맞출게요. 자, 이렇게 맞추고 SBB 프로젝트 4 스프링 부트 마이. 자, 한번 넥스트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름이고 SBB 이름이고 요걸 그냥 이니셜로 SBB라고 했네요. 큰 의미보다는. 자, 타입 여기서 메이블은 설정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래들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들 돼 있죠. 자바 언어를 선택한 거고,
여기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17 버전을 선택했고, 자, 이렇게 그대로 따라 하시고, 넥스트. 자, 3. 스프링부트 버전은 3.2.1. 그냥 디폴트로 할게요. 현재 설치된 버전의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웹이라고 치네요. 웹이라고 치고, 스프링 웹.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 스프링 웹. 그리고 피니시. 자, 이 스프링 웹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치면 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여기를 꼭 스프링 웹을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고 하네요. 피니시 이렇게. 자, SBB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처럼. SBB. 임포팅 하는 동안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네요. 자, 스프링부트 맛보기로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요거 입력했을 때 헬로 월드 찍히는 거 아까 한번 소스 잠깐 봤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8080 포트를 사용하네요. 자, 로컬에서 80 포트. 탐캣의 기본적인 포트, 왓스의 기본적인 포트는 8080입니다. 웹의 기본적인 포트는 80 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메인을 치고 나서 끝에 80이라고 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치면 8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8080으로 쳤다는 거는 탐캣을 접속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예제는 지금 헬로우라는 걸 쳐서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 헬로우라는 거를 입력하고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헬로우 컨트롤러인데 여기 지음적을 만드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자, 여기서 자, 열고 SBB까지 있는데 new 하고 자,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new 하고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자, 요렇게 팝업이 떴죠. 이때 자, 헬로우 컨트롤러라고 치는 거예요. 자, 헬로우 컨트롤러 이렇게. 자, 퍼블릭 이렇게 치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피니시. 자, 피니시 누르면 헬로우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헬로우 컨트롤러. 요 소스죠. 헬로우 컨트롤러 만들어졌어요. 자, 헬로우 컨트롤러에 이러한 내용을 넣으면 돼요. 자, 요거 타이핑 시작했죠. 자, 타이핑 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면은 얘가 약속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컨트롤러라고 컨트롤러 그리고 get mapping hello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에는 그게 없죠. 세미콜론이 body 자, hello 이게 안 되네요. 자, public string hello 이렇게 return hello world.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빨간색이죠. 요때는 살짝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그러면 여기 임포트 이렇게 나와요. 임포트 하면 임포트가 됩니다. 살짝 임포트 살짝 임포트 이렇게 그러면 요게 헤더 파일이 추가가 되면서 임포트가 되면서 에러가 쫙 없어지죠. 요걸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저장 한번 누르고 자, 요거 실행하면은 돼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여기 밑에 누르고 실행이 됐네요. 스타티드 어플리케이션. 스타티드. 그러니까 얘는 웹이잖아요. 그러니까 웹이니까 여기서 보이진 않았고 이건 백엔드. 그러니까
서버상의 소스이기 때문에 서버라는 게 지금 별도로 없고 이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뜬 거예요. 그럼 얘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고요.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고 로컬호스트에 아까 말씀드린 8080인데 여기서 헬로우라는 거를 그 컨트롤러로 만들었죠. 그래서 헬로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헬로우 월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아까 지금 방금 타이핑 친 요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프링 부트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죠. 강력한 거예요. 자, 요 설명 잠깐 보면은 그렇게 해서 URL과 헬로우 메소드를 쳤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자, 요 이름은 헬로우2로 해도 된다. 헬로우2를 지금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메소드가 없으니까. 자, 근데 된다라는 의미는 만약 여기를 매핑을 2로 이름 바꾸면, 그러니까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알렉, 뭐 to 알렉, 요걸 저장했다가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하면 당연하게 지금 헬로우까지 쳤을 때, 헬로우2까지 쳤을 때 이건 없겠죠.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치면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자, 로컬 서버에서 실행한다는 거 여기서 방금 제가 실행해 보였던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멈췄다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스타트 앤 리스타트를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자, 매번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다시 껐다 켜지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응답 값을 준다 라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행이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이게 이 도서 자체가 하나하나를 계속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되신 분은 이 과정 전까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이 다음도 보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8080으로 찍고 헬로우까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호출되고 헬로우. 자, 스프링 부트 세계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스프링 부트 도구 설치하기인데, 자, 뎁툴 설치하는 상황이네요. 자, 도구들에 대해서 자, 한번 다른 문자들로 바꿔서 응답값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당연히 되겠지만 한번 여기서 SAVB 기술 노트 with 알렉 유튜브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자, 저장하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기술 노트 with 알렉 유튜브 화이팅이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을 주시네요. 자, 혼자 놀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자, 헬로 월드를 헬로 SBB라고 변경했다. 하지만 이렇게 수정하고 요 URL을 호출하더라도 여전히 헬로 월드 문자열이 출력된다. 왜냐하면 프레임 변경되더라도 로컬 서버가 변경 클래스를 리로딩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만 수정하고 저장을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버를 다시 껐다 켰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재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재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서 좀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프링 부트 뎁툴을 깔면, 설치하면 서버 제시가 없이도 클래스 변경 시 서버가 자동으로 재기동 된다는 거예요. 소스만 고치면 편하겠죠. 자, 요걸 깔기 위해서 그래들로 설치한다. 그래들이라는 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설치하기 편리한 그런 도구예요. 그래들. 메이븐도 있고 뭐 그래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그래들이니까 그래들에서는 요런 식으로 추가만 하면은 요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전 같으면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됐어요. 도구에 직접. 물론 이렇게 선언해도 이 라이브러리를 인터넷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실제 설치를 합니다. 이 과정을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결국은 이 실행하고 있는 곳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 소스 SBB
밑에 build.gradle 소스를 열어서 이걸 추가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SBB 밑에 build.gradle 여기 있네요. build.gradle 여기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위치 자, dependency 밑에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저장.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아직 자동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싱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들은 싱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들,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자, 시크로가 되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그래들의 리프레시만 해줘도 되네요. 자, 다시 그러면 가져온 거고.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 컨트롤러에서, 화이팅 2024년,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딱 하게 되면, 한번 진짜 되나 볼게요. 안 되네요. 자, 뭔가 더 해야 하나 봐요. 뎁툴스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자, 제시 한 번만 할게요. 자, 한 번 했어요. 자, 그러면, 자, 2024, 2025년까지 한번 화이팅. 자, 저장했어요. 어디 되나 한번 볼게요. 오! 진짜 재시작이 되네요. 자, 재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냥,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굳이 껐다 켰다를 계속 제작 안 해도 소스만 바꾸게 되면은 저장만 딱 했더니 여기가 제작되는 것이 보이네요. 실시간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바뀐다. 편리한 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 자 됐습니다. 자, 여기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 알려줬어요. 자, 라이브 리로드 자, 요거 리프레시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라이브 리로드는 출력 문자를 변경하면은 이게 수정사항이 잘 적용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 브라우저에서 URL을 다시 호출하던가 리프레시를 해야만 변경사항을 알 수 있는데 라이브 리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재호출 없이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도 되게 좋은. 이것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 크롬 추가. 자, 라이브러리도 추가했습니다. 자, 요거 했고. 자, 꼭 함께 공부해요. 그냥 놀고 싶어요. 자, 저장 했습니다. 바로 바뀌네요. 놀고 싶네요. 자, 이렇게 바로 바뀐다. 라이브 리로드까지 됐습니다. 여기도 제시 안 해도 되고 여기도 제시 안 해도 되니까 개발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난했죠. 자, 다음. 자, 롬복은 게터, 세터, 생성자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이것도 일종의 도구죠. 편리하게. 롬복도 설치합니다. 자, 롬복 설치.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다운받아서. 뭐 롬복을 설치 안 해도 되고 아까 자동 시작 이런 거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한번 하란 대로 해봅시다. 자, 저는 위틸에다가 롬복을 받았고요. 뭐 임의로 받으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자바로 되어 있고 자바로 실행하는 거니까 롬복 이렇게. 자, 자바 -자르 롬복 하면 실행이 되네요. 자, 실행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아이디 찾을 수 없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까지 화면 뜨면 될 것 같아요. 자, 1, 2, 3,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 STS가 설치된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아직 찾고 있네요. 자, 찾았어요. 찾았고, 여기서 인스톨. 그리고 그 STS, 아까 설치한 이 아이디 도구 이거를 재시작하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요걸 추가한다고 하네요. 요런 건 뭐 타이핑보다는 복사해 가지고 왜냐면 스펠링 같은 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건 복사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들 파일에 추가합니다. 여기 밑에 저장하고 자, 여기서 빌드
refresh. 여기서 그 리프레시보다는 여기 그래들의 리프레시 그래들. 그래들이라는 게 이런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새로 추가된 코드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빌드 석세스풀 나왔네요. 그러면 아르코드 작성 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SBB 안에서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 SBB 안에서 뉴에 클래스 hello 럼벅.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타이핑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저는 좀 카피를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치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공부 겸. 자, 이렇게 했는데 에러가 났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게터 세터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지 문제예요. 자, 요거 빨간색은 임포트. 여기 빨간색은 임포트. 이렇게 했으면은 되는데 여기 에러가 나네요. 자, 럼벅이 적용 안 된 케이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JDK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그러면 JRE를 이렇게 installed JRE를 설정을 봐야 된다고 하네요. installed JRE의 디폴트. 자, JRE 한번 JRE. 자, 이렇게 해서 그 럼벅을 일단 아까 설치를 하고 지금 럼벅의 원리가 set get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기 hello 럼벅이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hello 럼벅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생성을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세터 게터 함수가 없지만 럼벅이라는 라이브러리는 걔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그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생성된 것 hello 럼벅은 set hello와 set 럼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ello 스트링에 대해서 그리고 럼벅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set get,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클래스 선언하고 set get을 제일 많이 쓰니까 값을 세팅하는 set 그리고 값을 가져오는 get이 요 함수들을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준다 라고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좀 편리한 도구들, 요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과정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 따라가 가지고 프리퍼런스예요. 여기 윈도우 밑에 있습니다. 윈도우란 메뉴 밑에 프리퍼런스 여기 따라가셔 가지고 JRE 검색하시고 JRE가 설치된 곳이 제대로 이게 지정되어 있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왔고, 자, 직접 생성자를 생성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요게 생성자죠. 요게 이제 그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하면서도 여기 동일한 이름으로 했을 때 요게 생성자. 생성자라는 건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불리는 함수. 그럼 불리는 함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hello 값을 넣고 숫자를 넣어서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바 문법 중에 있습니다. 자, required argue constructor annotation은 이후에 진행된 챕터에서 의존성 주입 시 사용된다. 의존성 주입이라는 거는 생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생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주는 개념이에요. 누군가 객체는 만들어 놔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DI,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법 중에 있습니다. 자, 문법 중에. 자, 스프링 부트 기본. 기본 요소를 다룰 거고. 자, 컨트롤러. 지금 나왔는데 URL과 매핑되는 메소드를 관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URL이라는 건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HTTP라는 게 웹.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웹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HTTP가 나오는 거예요. 웹 서버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 여기 URL이 있다면 URL 이 밑에 아까 hello라고 있었죠. hello. 여기가 이게 매핑된다. 여기에 일치된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hello를 쳤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함수의 결과값으로 이것이 리턴되어지는 이 함수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컨트롤러예요. 받아들이는 처음 진입점이 컨트롤러고. 자, 자바 JPA. 자, JPA라는 거는 Java Persistent API. 그러니까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문 방식이 아니라 자바의 클래스에 매핑시켜서 또 가져오고 뭐 이런 부분 JPA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 자, 게시판에 질문 목록, 질문 상세 기능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